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4단원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수 분열의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까지 배웠죠? 오늘 배울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된 것인데,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어서 우리 몸이 된 것인데,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수를 그대로 결합하게 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염색체수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사람의 염색체수가 46개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결합한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46개, 아빠 46개 합쳐지면 92개가 되잖아. 우리는 9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염색체 수가 증가하는 일이 안 생기려면 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볼까요? 곰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74개예요. 이건 아빠 곰이나 엄마 곰이나 아기 곰이나 전부 다 똑같이 74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 곰과 엄마 곰의 염색체가 그대로 합쳐져서 아기 곰이 되었으니 아기 곰의 염색체는 148개여야 할까요? 아니겠죠? 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우리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요 생식세포. 정자란 난자를 의미하죠. 이 정자란 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이것은 분열이 2회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딸세포가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을 가지게 돼요. 아래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죠. 이 앞에 2N은 뭘까요? 이 2N이라고 하면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쪽은 엄마로부터 받은 거, 한쪽은 아빠로부터 받은 거. 요거 두 개가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죠.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예요. 자, 이런 염색체 구조를 가진 생식세포가 두 번 연달아 분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분열을 하게 되면 딸세포 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자, 이러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생식세포라고 했으니까 식물에서는 어디서 일어난다? 꽃밥이랑 미씨에서. 꽃가루나 난세포가 형성될 때 일어나겠죠. 그리고 동물에서는 정소랑 난소에서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질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가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체세포 수의 절반인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란이 되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자손 대대로 가도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아지게 되고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들이 부모와 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다는 의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감수 분열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 수업에서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도록 할 텐데요. 부디 동영상을 통해 대략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감수 분열은 우선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은 한 번의 분열로 끝이 났지만 감수 분열은 세포 분열이 연속해서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지나고 난 뒤 첫 번째 시작되는 감수 분열을 감수 1분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분열을 감수 2분열이라고 합니다. 각 세포의 분열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랑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감수 분열의 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의 간기 단계는 이 시기에 분열 전에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양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커지는 단계가 바로 간기 단계예요. 다음 전기 단계는요. 이때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상동염색체끼리 막 결합을 해서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이가염색체를 뒤에 그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상동염색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염색 분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염색 분체가 결합한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이가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는 볼 수 없었죠?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가염색체입니다. 이 이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난 거죠. 자, 다음 감수 1분열의 중기 단계가 되면 이가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이 돼요. 체세포 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됐었죠. 감수 1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가염색체가 중앙에 분리되고 여기 끝에 있던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어서 얘네를 떼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기가 되면 이가염색체가 분리돼서 상동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 끌려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 4개로 붙어 있었던 것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게 됩니다. 자, 말기가 되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죠. 이때 감수 1분열을 마친 딸세포는 모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요게 원래 모세포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2개의 딸세포죠. 근데 모세포는 지금 염색체가 지금 겹쳐 있어서 잘 분간이 안 가지만 4개가 있어요. 여기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2개밖에 없죠. 이 겹쳐진 거라서 빨간색, 파란색 하나, 빨간색, 파란색 하나, 그래서 총 4개예요. 자, 다음은 감수 2분열인데 감수 2분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간기 없이 바로 감수 2분열 전기가 시작이 돼요. 이때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는 과정이 바로 감수 2분열입니다. 이거는 거의 체세포 분열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수 2분열은. 그래서 2분열 중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에서 그랬듯이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이 되고요.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해서 얘네를 하나씩 떼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가 되면 2가닥의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한 가닥씩 방추사에 이끌려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염색체가 말기가 되게 되면 염색체가 사라지고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누어지면서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는 시기가 감수 2분열 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쪽 그림은 체세포 분열을, 아래쪽 그림은 감수 분열을 나타낸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유전 염색체가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되면서 양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중기가 되면 이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면서 방추 사이에 의해서 염색체가 나누어지게 되고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아래 감수 분열은 여기 있던 염색체가 2배로 복제가 됐죠. 복제가 된 뒤에 얘네 2개가 서로 붙어버리는 거야. 붙어버리면 무슨 염색체라 그랬어요? 이가염색체라 그랬죠. 이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이 이가염색체가 방추 사이에 의해서 끌려가서 염색체가 다시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때 다시 감수 2분열을 거치면서 염색체 수가 이렇게 되면서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DNA 복제, 유전물질 복제는 둘 다 세포 분열 전에 간기에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열 횟수는 체세포 분열은 1회, 감수 분열은 연속적으로 2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지는 이가염색체죠. 이가염색체. 쟤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분열 1기에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염색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딸세포가 몇 개가 형성이 되죠? 2개가 형성이 되는데 모세포랑 유전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절반인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생물체에서 체세포 분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세포 생물의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의 경우 번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서 딸세포마다 유전적 구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가진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주는 것이 바로 감수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43페이지 기본 체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 1번,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쵸? 맞죠? 두 번째, 감수 2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 언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었어요? 2분열이 아니라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2번은 X. 3번, 감수 1분열 과정에서는 상돈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쵸? 이가 염색체가 방추 사이에서 끌려가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했죠. 자, 2번. 다음 중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에는 체,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에는 감이라고 쓰시오. 1번. 분열 결과 생물체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는 바로 체세포 분열. 두 번째.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반감된다. 이거는 감수 분열. 한 개의 모세포에서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것은 제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몇 개? 4개의 딸세포죠. 식물의 생장점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은 바로 제세포 분열이죠. 자, 그럼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요? 생식기관,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이니까 우리가 꽃밥, 꽃가루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이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단원 4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남기기 위한 사람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